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삶의 지혜를 들어보는 시간 지혜다락방. 안녕하세요. 저는 김미진입니다. 세계적으로 K-문화 열풍이 불고 있죠. K-팝, K-무비, K-드라마까지. 오늘 모신 멘토도 해외에 우리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계신 분인데요.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지 지금 바로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제가 앞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대표님께서 해외 우리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가요? 네, 저는 이제 명상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명상은 그 고대의 지혜이기도 하지만 동양의 훌륭한 문화 자산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것, K-마인드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요. 네. K-메디테이션이라고 해도 좋고 저희 나라의 정식 문명을 서양에 알리는 것, 특히 명상을 통해서 네.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좀 확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강연도 K-메디테이션, K-명상, K-마인드와 관련된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 어떤 내용일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요. 다소 어렵고 좀 딱딱하게 명상을 느끼고 계셨을 분들에게 좀 문화처럼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강연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명상을 하게 되면 저와 같이 그림과 같이 내 시냅스 구조들이 변화가 돼서 뇌가 바뀐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행복한 뇌로 바뀐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명상이라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해방, 아니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긍정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집중하기 위해서 명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과연 얼마만큼 해야 그럼 뇌가 바뀔까요? 8주 정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도 뇌 구조가 바뀐다고 나와 있습니다. 명상이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괴로움, 그다음에 힘든 것들, 또는 내가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명상 사업이 되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표지가 아름답지 않나요? 네, 이 표지도 역시 최양란 작가의 산이라는 주제의 그림입니다. 참 아름답습니다. 네, 첫 시간에도 우리 프레젠스 명상을 했습니다. 사실 명상은 습관이 돼야 되고 습관이 되었을 때 몸이 채야 되고 그걸 통해서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잠깐 프레젠스 명상을 같이 해보면서 오늘의 이야기 같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안내자의 이야기 말씀에 따라서 잘 따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몸 전체의 긴장을 풀고 눈을 부드럽게 감습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가슴은 열어줍니다. 심호흡을 몇 번 하면서 몸의 힘을 풀어봅니다. 이제 평소대로 자연스럽게 숨쉬면서 밖을 향해 열려있던 마음의 문을 살며시 닫습니다. 몸이 바닥이나 의자와 닿은 부위에서 무게감이나 접촉감, 단단하거나 폭신한 감각을 느껴봅니다. 천천히 두 발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발의 감각이 어떤지 느껴봅니다.
발목 위쪽으로 두 다리. 다리 위쪽으로 엉덩이와 골반의 감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립니다. 골반 위쪽으로 허리와 등의 감각을 그저 느껴봅니다. 배와 가슴이 호흡과 함께 일어나고 가라앉는 감각을 알아차립니다. 양손과 팔 전체, 어깨의 감각도 있는 그대로 관찰합니다. 목과 머리, 얼굴의 감각을 판단하지 않고 알아차립니다. 이제 정수리에서 발가락까지 몸 전체를 느껴봅니다. 편안하게 숨 쉬면서 숨이 주는 활력을 들이마시고 불필요한 긴장을 내쉽니다. 편안함을 느끼면서 바쁘고 정신없던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지금 여기에 와 있는 이 몸과 마음을 살펴봅니다. 복잡한 마음도 그대로 흘러가게 두고 지금 이 순간에 고요히 머물러 봅니다. 지금 이 편안함을 일상에서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되면 부드럽게 눈을 뜹니다. 네, 프레젠스 명상 잘 하셨나요? 오늘 이야기도 프레젠스 명상과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 프레젠스 명상을 자동차의 전조등에 이제 비유를 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전조등을 켜셨습니다. 삶을 더 행복하고 풍요롭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전조등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사실 오늘은 이야기를 조금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신경 가소성이라고 좀 어려운 표현이 되어 있고, 뭐 뇌의 그림이 있네, 그죠? 그리고 안에서 보면 뭐 반짝반짝하면서 움직이잖아요. 명상을 하게 되면 뇌 구조가 바뀐다라는 것이 과학적 연구 결과예요. 가소성이라는 것은 어떤 곳에 압력을 가했는데 압력이 강한 것을 떼더라도 변화된 모습들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저희도 어렸을 때 보면 뇌는 일정 나이가 되면 더 이상 진화되지 않는다는 고정관념이 있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뇌과학의 가장 큰 발견 중에 하나는 뇌는 죽을 때까지도 계속 변화된다라는 발견이잖아요. 명상을 하게 되면 저와 같이 그림과 같이 뇌 시냅스 구조들이 변화가 되어서 뇌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바뀔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사실 복잡한 용어로 되어 있지만 단순합니다. 전전도 피질, 앞쪽에 있는 뇌의 두께가 좀 두꺼워진다라는 표현이고요. 보시면 명상을 하시는 분과 하지 않는 분들의 뇌 두께의 차이를 연구 결과로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전전도 피질이 두꺼워진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행복한 뇌로 바뀐다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편도체는 안정화되고,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편도체는 안정화되고 전전도 피질이 활성화돼서 좀 더 행복해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가소성이기 때문에 뒤로 안 돌아간다는 거예요. 바뀐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는 거죠. 과연 얼마만큼 해야 그럼 뇌가 바뀔까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지금 프레젠스 명상을 하셨잖아요. 아마 뇌가 좀 바뀌어 있지 않을까요? 조금쯤은 좋은 긍정적인 뇌로, 그죠? 행복한 뇌로. 근데 연구 결과에 의하면 8주 정도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도 뇌 구조가 바뀐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시면 8주를 명상을 해서 행복한 뇌로 바꿀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명상이라는 것이 이제 그만큼 인간의 신체에 영향을 주고 특히 근본적으로 뇌의 변화까지 발생시킨다는 게 과학적인 연구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뇌 구조도 말씀을 드렸지만 명상은 1979년도 이후로 이제 과학화가 되었죠. 한 40년 이상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과학화되면서 나온 명상의 효과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사실은 하나하나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우리 삶에서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화나 분노잖아요. 이 화, 분노 조절에는 굉장히 탁월하다는 것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효과 중에 하나이겠고요. 그다음에 우울증. 사실은 우울은 마음의 감기이잖아요.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향후에 그 사망률 1위가 암이 아니라 우울증일 거라고 예견을 하고 있죠. 그만큼 우울증은 되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인류 전체에 위협적인 어떤 질병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명상은 이 우울증을 대체하는 데 아주 탁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울증 재발에 탁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MBCT 프로그램이 우울증과 관련된 프로그램인데요. 마음 챙김에 기반한 인지행동 치료죠. 그래서 서양에서는 심리 상담을 하면서 처방으로 약을 주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약보다도 명상 처방을 많이 할 정도로 명상이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고 의료 영역에서도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걱정과 불안은 줄어들겠죠. 또 저는 이제 기업 경영을 하면서 컨설팅을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단호함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역량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의사결정을 명확히 하고 결정을 내려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들. 여기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힘, 단호함이거든요. 그 단호함의 경우에도 명상을 통해서 강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관심이 가질 만한 것 중에 체중 감소가 나와 있는 얘기죠. 명상을 하면 실제 체중이 감소될까요? 아, 그렇습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명상 자체만으로 직접적으로 체중을 감소된다기보다도 명상적 삶이 체중을 감소시키거나 아니면 쓸데없이 체중을 늘게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여기 촬영하러 오면서 잠깐 분장실에 있었을 때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신문 기사로 봤을 때보다 몸이 좀 날씬해졌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제 명상적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뭘 먹든 간에 선택적으로 먹을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개인적인 삶에서 매 끼마다 첫 번째 숟가락을 100번 정도 씹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정말 안 됩니다. 왜 안 되냐면 먹는 것이 너무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냥 먹어요, 바로. 실제 맛으로 먹는 기보다 습관으로 먹는 거죠. 그래서 맛으로 먹을 수 있었을 때 효과적인 몸 관리는 되는 것 같아요. 습관으로 먹지 않고. 그래서 실제 얼마나 맛을 음미하고 느끼면서 먹는지도 여러분들도 한번 식사하시면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한 것들이 건강한 삶도 만들지만 바로 건강한 몸도 만들어 주겠죠. 당연히 스트레스라든가 그다음에 집중력 강화 이런 부분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명상의 큰 효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경청하는 태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는 좋아하지만 남 얘기를 듣는 걸 어려워하잖아요. 경청 중에서도 공감적 경청은 되게 중요하죠. 명상, 그중에서 컴패션적인 태도, 연민적인 태도를 가지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 사실은 듣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연민적 태도로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효과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혈압 조절의 경우에도 오래전에 밝혀졌죠. 저는 과학자는 아니지만 저도 혈압이 어떻게 명상을 통해서 조절이 되나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설명해 주시기를 명상을 하게 되면 산화질소가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혈액 속에서. 근데 산화질소는 폭발물의 원래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혈액 속에서 폭발물의 성질인 산화질소가 분비가 되니까 피가 조금 더 묽어지는가 보죠. 그래서 아마 혈압도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나, 이런 과학적인 설명도 해주시더라고요. 이와 마찬가지로 명상의 경우에는 상당히 우리 삶에 직접적인 효과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명상이 종교적인 거예요? 물어보거나, 명상이 좋은 거예요? 물어보면 좀 의문이라고 보통 얘기를 한답니다. 우리 여러분,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산책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습관적인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10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은 쓸데없이 왜 밥 먹고 운동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운동은 과학적이지 않다. 그 다음에 삶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다고 하죠. 하지만 요즘은 모든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운동하는 것이 삶에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명상도 정기적으로 꾸준히 하는 것이 삶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명상이 서양에서부터 과학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서양인들은 이미 과학의 영역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반의 삶 속에서는 당연시 되는 것 같아요.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저희 나라는 서양보다 조금 뒤져 있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명상은 종교에 조금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조금 더 명상이 비과학적인 거로 인식되는 것 같은 것이 저희 나라 국민들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명상에 대한 인식 개선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화면에서 보시는 마음책임과 기술의 만남, 이렇게 보시면 명상이 과학화된 것은 1979년도에 MBSR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부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존 카바친 박사가 개발한 마음챙김에 기반한 스트레스 감소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었고, 그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형태로 이제 개발되어 오면서 명상이 이제 과학화되었고, 지금 40년 이상 넘어온 거죠. 그러다가 기업에서도 좀 도입하고, 아울러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마인드풀 네이션 UK라는 책을 발간해서 이 마음챙김이라는 것을 국가적인 차원으로 어떻게 도입할지 이렇게 논의가 될 정도로 명상이 활성화되어 있는 거죠. 사실 종교 영역에 있던 것이 과학의 영역으로 편입이 되고, 그게 연구가 돼서 안정화되면서 여러 가지 기업이라든가 국가라든가 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기술과 접목되는 시점은 2000년대 초반인 것 같아요. 특히 여러분 스마트폰 쓰면서 요즘 앱이라는 걸 많이 쓰잖아요. 어떤 앱이든 간에. 앱이 본격화된 것들이 이제 스마트폰 등장하면서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명상이 앱과 접목되면서부터 명상이라는 것들은 아주 폭발적으로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명상은 기술과 같이 이해를 해야만이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명상하면 종교 아니면 명상센터 아니면 오프라인에 가서 뭔가 가부좌 들고 앉아서 배우는 거 이렇게 얘기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40대 이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요즘 20대들한테 명상은 어떤 거라고 물어보면 아마도 스마트폰에서 힘들 때 잠깐 듣는 거 이렇게 쉽게 이해할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산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에 있는 게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상이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 현재 추세인 것 같아요. 화면에도 보신 게 그 대표적인 회사들이에요. 사실 오늘의 주제가 명상, 산업이 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명상은 종교를 넘어섰고 과학화되었고 개인의 삶의 풍요로움과 행복함을 넘어서서 이제는 산업화 형태로 발전이 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그 회사들을 보여주는데 그 대표적인 회사들은 다 앱과 관련된 회사들이에요. 맨 위에 있는 캄이라는 회사, CALM, 캄이라는 회사가 전 세계 아마 1등 회사인 것 같고요. 가운데 이제 주황색 원으로 되어 있죠. 헤드스페이스라는 회사입니다. 그게 2등 앱이에요. 1등 앱이 여러분 기업 가치가 아마 얼마나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앱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가 기업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캄과 헤드스페이스는 공교롭게도 같은 해 2012년도에 퍼블리싱 됐어요. 그럼 약 10년이 안 됐잖아요. 근데 캄은 현재 작년 기준인 것 같아요. 기업 가치가 2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한 1,500억 정도로 또 투자를 받아가지고 이제 앱 개발을 더 고도화하고 있고, 캄의 경우에도 작년에 1,000억 이상 투자를 받아가지고 고도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명상 앱인데 그것만 가지고 2조가 넘는, 1조가 넘는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몇천억씩 투자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투자를 받아서 잘 만들면 좋은 제품이 될까요? 안 될까요? 명상이 이제는 역수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종교 전통으로서도 굉장히 훌륭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깊숙한 명상의 전통이 있지만 과학화된 명상 기법으로 볼 때는 반대로 서양보다 좀 뒤쳐져 있어서 오히려 좀 수입돼서 소비되고 있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 어린이들은 수입된 명상 프로그램을 지금 활용하고 있는 형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 명상을 연구하거나 명상을 지도하는 저희 나라 전문가들이 조금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명상이 얼마나 시장이 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그래프예요. 그 중에서도 명상 앱 시장 규모만 표현한 겁니다.
명상에는 앱도 있고 뭐 요가도 있고 명상 관련된 비품도 있고 기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명상 앱 시장이 보면 연평균 41%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이 2021년인데요. 2021년 그림과 2027년 그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근데 이런 시장이 커진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커지잖아요. 실제로 명상에 대한 수요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왜 명상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까요? 많은 경우에는 뭔가 집중력을 강화하고 나의 성장을 위해서도 필요하겠지만 명상이라는 것은 고통으로부터 해방을 위해서 명상이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삶이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앞서 말씀드린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 있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을 하잖아요. 앞에 설명할 명상의 효과를 보면 명상이 왜 필요한지를 금방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명상이 만병통치는 아니지만 삶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괴로움, 그 다음에 힘든 것들 또는 내가 성장을 위해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뭔가를 제공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 명상이 우리한테 주는 가치 대비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쌉니다. 명상은 원재료가 없어요. 그냥 앉아가지고 뭔가 이렇게 주의력이라는 걸 쓰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뭔가 배워서 쓰면 되는 거죠. 특별하게 큰 돈을 들 필요가 없는 어떤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는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명상이라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유용하고 발전 가능성이 크고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한 20년 넘게 컨설팅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명상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명상을 지도하고 있고 또 명상 앱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우연찮게 명상을 만났죠. 간화선이라는 걸 통해서 화두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하트스마일 명상을 통해서 그걸 재해석을 해서 확신을 갖게 되었죠. 근데 저한테는 근데 화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제목에 보시면 자벌적 몰입방을 가져와라 라는 것이 제가 컨설팅을 했을 때 화두였고 저 질문 때문에 사실 저는 컨설팅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10년 넘게 그 컨설팅 해온 회사가 있었어요. 금융회사인데 그 임원이 그러시는 거예요. 많은 그동안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저는 이제 컨설팅 중에서도 인사 조직 쪽, 리더십 쪽, 조직 문화 이런 쪽을 많이 했었습니다.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게 하고 신나게 일하게 하고 그 다음에 훌륭한 인재를 발굴해서 승진을 시키고 또 보너스를 주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좋은 조직 문화를 만드는 것들 이런 것이 저의 컨설팅 업무였는데 이제는 직원들한테 고도 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매년 많은 사람들을 승진을 시키거나 보너스를 많이 주면서까지 조직을 이끌어갈 수가 없다. 돈을 많이 못 쓰는 대신에 근데 경쟁은 너무 치열해졌기 때문에 훌륭한 제품, 혁신적인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직원들이 더 열심히 일해야 될 것 같다. 그 방안을 달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승진을 적게 시키고 보너스나 이런 급여를 많이 인상을 하지 않더라도 일은 옛날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방안을 저한테 가져오라는 주문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이게 가능한가 싶은 거죠. 근데 저는 그동안까지는 컨설턴트로서 굉장히 자존감도 높았고 고객의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어떤 뭐랄까요. 굉장히 보람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딱 그 질문을 받는 순간 탁 막혀버린 거예요. 이제 내가 더 이상 고객의 니즈에 고객이 원하는 걸 할 수 없겠구나. 분명히 요구하는 고객의 요구사항이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컨설턴트로서 가장 큰 자존감을 상하게 됐고 제가 프로페셔널 컨설턴트로서 그만두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그 질문이었어요. 더 이상 고객한테 가치를 줄 수 없으면 그건 결국 기계적인 삶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없겠다 해서 사실은 컨설팅 회사를 그만두게 된 결정적 계기였는데요. 그런데 그 답을 찾은 거예요. 뭐를 통해서? 명상을 통해서. 명상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누가 시켜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가는 거와 관련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명상을 도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급여를 많이 주고 너 보너스를 줄게 열심히 해. 그게 아닌 거죠. 내가 재밌고 즐거운 일을 스스로 하는 거.
그런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게 명상이었던 거죠. 사실은 저 질문이 저한테는 화두였지만, 고객의 화두였죠. 근데 명상이라는 걸 경험하고 오랫동안 그 연구를 하고 나름 이렇게 소화를 하면서 저 답, 저 기업에서 고민하고 있는 저것은 명상으로 분명히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확신이 들어서 제가 이제 컨설팅이라는 것을 그만두고 명상이라는 것을 이제 사업화해서 앱도 개발하고 명상 컨설팅을 하는 기업을 만들게 된 거죠. 사실 지금 보면 저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도 싸고 좋은 건 사잖아요. 잘 보시면 명상이라는 것이 크게 돈이 안 들어가면서 구성원들이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누구의 종업원이 아니라 스스로 주인공을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스스로가 삶의 주인공이 됐을 때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거, 그런 제품과 서비스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조직 문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도 2013년에 한번 실제 그런지 제가 테스트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사업 시작하기 전에 회사에 있었을 때 제가 8주 프로그램을 해보았어요. 마음 챙김에 기반한 8주 프로그램을 해봤더니 사실 참가 집단과 이제 통제 집단이 있잖아요. 저는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그래서 저 프로그램만큼은 참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통계적으로 한번 구분해서 얼마나 프로그램 효과성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봤더니 사실 많은 영역에서 명상 8주에 참가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 확신이 생기게 된 거죠.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제가 무진 어소시에이션이라는 명상 전문 컨설팅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게 아마 2016년도일 겁니다. 근데 그 만들 때 여러분 제가 명상 그 컨설팅 회사를 잘 다니다가 명상하는 회사를 만들다고 하면 혹시 저희 집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저희 집사람이? 그렇죠. 저한테 그랬습니다. 명상을 해서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심리적으로 먹여 살릴 수 있을 거냐 하는 거죠. 돈을 벌 수 있느냐. 그 당시만 해도 그 질문이 많았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좀 이상하게 봤어요. 이상한데? 그 명상은 그냥 개인적으로 취미생활로 하는 거고, 약간 스트레스 받을 때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닌가? 아니면 도피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주변에서는 굉장히 좀 의아한 눈으로 많이 봤습니다. 심지어 저희 집사람도 초반에는 많이 반대를 했었죠. 실제로는. 그러다가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명상에 대한 전체적인 그 글로벌 트렌드, 기술적인 모습, 그다음에 학문적인 추세, 이런 걸 경험하면서 저희 눈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고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답을 찾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업한테 서비스를 제공해서 가치를 줄 수 있겠다 확신을 가졌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는 이제 명상 전문 회사를 설립해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시작할 때는 퀘스천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요즘 사람들을 만나면 저런 모습입니다. 와, 이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호칭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합니다. 김 대표라고도 하고, 김 박사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아니, 어떻게 선견지명이 있었냐. 요즘 명상이 되게 핫하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명상에 호감을 가지고 있고, 명상을 다 참여하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명상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잠을 자기 위해서 어쨌든 명상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아니면 더 긍정적으로는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고 집중하기 위해서 명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 앱을 소개해드렸듯이 젊은 사람들 앱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냥 실시간으로 명상을 바로바로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요즘은 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명상은 이미 이제 산업화되고 있고, 근데 제가 근데 처음에 명상이라는 것을 서비스 개발할 때는 원래 기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개발하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한 몇 분만 참여를 해서 앱을 개발하려고 했는데, 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저희 앱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분들이에요. 사실 제가 처음에 앱을 개발할 때는 기업에 명상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저희 나라에 이제 명상 전문가들을 좀 찾아뵙고 녹음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너무 흔쾌히 참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명상에 이제는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종교를 넘어서도 저희와 같은 이런 채널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분씩 참여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몇 개월 만에 개발을 하려고 했던 명상 앱이 한 1년의 시간이 거치면서 B2B 비즈니스가 B2C가 돼버린 겁니다. 사실 그래 저희 하루 명상 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제가 원해서 개발됐다기보다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B2C 앱이 되어 온 거예요. 그리고 앱의 로고를 보시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잖아요. 빨간색은 낮을 상징합니다. 태양이고 파란색은 밤입니다. 낮과 밤 명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잘 그림해 보시면 이런 모양 아닌가요? 하트 모양. 그래서 하트입니다. 하트. 그러니까 낮과 밤 24시간 명상이 따뜻한 이 사랑과 같이 존재하는 것. 그게 이제 저희 하루 명상의 심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하루 명상이 탄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명상 앱을 저희가 현재 한 1000개 정도 이상의 컨텐츠가 있는데 제가 2016년도에 이제 퍼블리싱을 했으니까요. 근데 명상을 퍼블리싱 하자마자 제가 원하지 않게 많은 기업들의 연락이 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였어요. 네이버에서는 여러분 오디오 클립이라는 곳에서 오디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제 비디오뿐만 아니라 이제 오디오 시장이 커지니까 오디오 콘텐츠를 많이 만드는 서비스인데 거기에 오디오 콘텐츠 펀드라는 것을 KTV 네트워크라는 회사가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네이버가 펀드 운영사인 KTV 네트워크에 네이버가 명상 콘텐츠를 만들고 싶은데 그걸 잘 만들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회사를 찾아달라 부탁을 했고 KTV에서 대한민국 시장을 잘 조사한 다음에 한 군데를 선정했는데 저희를 선정해 준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명상 콘텐츠가 되게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지향점이 올바르고 그 다음에 방법론 자체도 국민들한테 제공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를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네이버로부터 투자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주 중에 하나가 네이버이고 그리고 네이버와 같이 여러 가지 협력을 하면서 지금도 콘텐츠를 만들고 있고요. 또 KT에서 또 좀 이따 전화가 오시더라고요. KT에는 기가진이라는 인공지능 스피커가 있어요. 근데 기가진이 인공지능 스피커에 명상을 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쾌히 그 KT의 요구사항에 답변을 했죠. 저의 소망 중에 하나는 명상은 사업화됐지만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명상이 대한민국 전체에 확산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건 없이 콘텐츠를 제공하겠다 해서 그 인공지능 스피커에 오늘의 명상 틀어줘 하면 오늘의 명상이 나옵니다. 사실은 저희 컨텐츠, 하루 명상의 컨텐츠가 대한민국 최초로 인공지능 스피커하고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조금 있으니까 KT의 경쟁사인 SK에도 전화가 왔어요. KT에서 공급되고 있는 건 알지만 SK 브로드밴드에서도 저희 명상을 컨텐츠를 좀 서비스하고 싶다. 근데 여러분 가정에 KT와 SK를 동시에 보지는 않으시잖아요. 한 군데만 쓰시잖아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대한민국 전체가 명상의 혜택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SK 브로드밴드에도 조건 없이 저희가 컨텐츠를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SK 브로드밴드 BTV에 마음챙김 명상이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KT라는 채널과 SK 브로드밴드의 공중 그 채널을 통해서 명상이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확산되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보람도 있습니다. 명상이라는 것을 대한민국 국민 모두한테 굴지의 채널들을 통해서 제공해주고 있다는 것들이 큰 보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명상이라는 것들이 과학화되고 수입되고 있잖아요. 근데 경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해외 것들하고. 근데 경쟁이 돼서 이겨야만 살아남잖아요.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명상도 이제는 몇몇 기업들의 주도적인 기업들이 시장을 리딩을 할 것 같아요. 근데 대한민국 시장에서는 아직까지 주도적인 기업이 눈에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해외 기업들한테 잠식당할 수가 있겠다. 그래서 저의 소망은 저희 나라에서 경쟁력 있는 명상 기업을 만드는 걸 넘어서서 저희 나라의 명상 전통을 세계에 알려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명상 기업이 되는 걸 목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려면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명상법을 소개하는 것과 더불어서 한국에 있는 어떤 고귀한 정신문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컬처들을 명상적으로 재해석을 해서 세계에 알리는 것을 저희가 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리랑입니다. 여러분, 아리랑을 모르는 세계인들이 있을까요? 없어요. 아리랑만큼은 전 세계인들이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명상아리랑을 만들게 됐냐면 제가 명상음악이라는 걸 유튜브에 조회를 해보니까 이제 그 화면이 뜨는데 보면 대부분 클래식 또는 인도나 티베트 음악이에요. 저희 나라 음악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이상 저희 나라 전통음악, 국악 이런 부분들 되게 명상적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저는 아리랑이에서 아리랑을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명상음악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이제 제작을 한 거죠. 외부 위탁을 해가지고 작곡가한테. 자, 그리고 그 중에 하나 저희가 작곡가 음악을 잠깐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이 아리랑 명상음악은 여러 가지 모티브를 통해서 만들었는데요. 눈을 감고 잠깐 그 은밀하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명상 아리랑 음악 중에 한 곡을 들어보셨는데 앞쪽 부분들을 음악이 나오다가 아리랑 선율이 있고 남자와 여자의 이제 소리가 나옵니다. 어떠셨나요? 좀 아름답지 않나요? 네, 아름다워요. 네, 이거 말고도 뭐 정선우 아리랑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아리랑 곡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 전통적인 문화적인 특성들을 저희가 음악에 담아서 전 세계인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나라가 대표적인 문화유산 중에 하나가 국악입니다. 저는 국악 전문가는 아닌데요. 보시면 한번 가야금 소리를 한번 잠깐 들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잠깐 눈을 감고 호흡을 하면서 이 가야금 소리를 가슴으로 한번 느껴보세요. 네. 보시는 가야금 소리가 우리나라 젊은 연주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활동도 많이 하고 있는 연주자인데요. 이 가야금 소리도 저희가 작곡을 해서 지금 젊은 연주자가 연주를 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국악 컨텐츠를 저희가 명상적으로 재해석해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국악, 피리, 여러 가지 악기를 통해서 컨텐츠를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소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운동법, 타이치라든가 그런 것들도 만들어서 글로벌화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명상이 산업화되고 있고 그 산업화됐다는 건 경쟁이 생긴다는 거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차별화가 필요한 거죠. 그 차별화는 결국에는 가장 한국적인 거,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통해서 차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나라는 훌륭한 명상 전통이 있어요. 그럼 명상 전통을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고 아울러서 방금 전에 여러분 같이 들어보셨던 아리랑이나 국악처럼 뭐랄까 명상적으로 재해석해서 전 세계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유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글로벌화해서 K-마인드, K-메디테이션을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저희의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실은 이러한 방향성은 저 개인의 힘으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뭐 정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K-팝이 한참 바람이 불고 있듯이 여러 연예 기획사라든가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신문명을 대한민국이 앞서갈 수 있도록 많은 이해관계자들 분들이 참여를 해서 경쟁력 있는 명상산업
명상 기업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이 명상 강국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강연 해주신 김병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그동안 명상하며 자연스럽게 인도 음악 또는 클래식을 떠올렸는데 국악을 또 함께 들으니까 굉장히 기분도 묘하고 그렇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명상 음악에 국악을 도입할 생각을 어떻게 하셨나요? 뭐 우연한 기회에 국악을 좀 모티브로 삼았는데요. 네. 사실 이제 수면이나 아니면 명상 음악을 저희가 유튜브에서 많이 찾아봤는데 네.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어요. 그리고 다 저작권 이슈도 있고 더구나 이제 국내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아시는 분이 국악을 하시는 분인데 말씀하시기를 이런 국악 연주자 중에서도 훌륭한 사람도 많고 되게 명상적이다라고 네. 추천을 해주셔서 젊은 연주자들과 같이 한번 작업을 좀 샘플 해봤고요. 네.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하나씩 그 명상 음악을 국악과 접목을 해서 이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또 지극히 한국적인 것을 많이 도입을 하셨는데 평소 명상을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이런 한국적인 명상 또 이렇게 한국적인 콘텐츠가 좀 반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사실 아리랑이나 아니면 국악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더 좋아하고 네. 사실 오늘 소개를 하지 않았지만 저희가 트롯 명상음악도 만들어 놨습니다. 네. 근데 저희 부모님께서 잠을 주무시는데 네. 클래식이나 이런 거 듣고 안 주무시고요. 오히려 이제 트로트를 틀어놓으시면 편하게 주무셔가지고 사실은 제가 트롯 명상음악도 지금 다 만들어 놓은 상태여서 네. 사실은 그 다양한 분들의 니즈를 반영해서 만들었고 특히 트롯 같은 경우도 저희 나라만의 고유한 그 속성이 있는 그 음악 네. 부르잖아요. 아마 그런 부분들도 글로벌하게 세계인들한테 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외국인들의 반응도 좀 괜찮나요? 외국인들은 아직 많이 저희가 소개되진 않아서 네. 이제 아주 전체적인 반응까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아리랑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고 익숙하기 때문에 되게 네. 좋은 반응을 주시는 것 같고요. 네. 아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희가 시장 조사도 하고 반응도 살펴서 더 디벨롭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또 어떤 강연을 준비해 주셨나요? 네, 다음 주에는 이제 명상이 저희 삶 속에 이제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럼 이제 삶 속에서 특히 여러 가지 사회, 기업, 개인이 어떻게 명상을 도입하고 활용하는지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강연도 많이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의 소중한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